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5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는 건 전국적인 추세인데요. 결국 오늘부터 방역 수칙이 다시 강화됐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모 중학교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어제 2명에 이어 오늘도 학생과 교사 23명이 확진돼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후 5시까지 56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8월 15일 역대 최고인 6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30명을 넘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에서 이제 아마 좀 확산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고, 소아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방접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한 달여 만에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도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5개 업종에서 식당과 카페, 영화관을 포함한 16개 업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손님이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는지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일이 찾아오는 고객들 대상으로 쿠브 앱을 통해서 방역 패스가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일일이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시설이란 점을 감안해 사적 모임 범위 안에서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되자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손님들이 또 그걸 갖다가 편하게 응해 주실지도 의문이고, 저희도 또 일일이 손님들한테 좀 그런 걸 강요하는 듯해서 죄송스럽고.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는 청소년의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 패스 적용 연령도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돼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일까지 4주간 적용하는데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면서 올해 JDC 면세점 매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올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JDC 내국인 면세점 매출이 6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인데, JDC 면세점은 지난 2003년 개점 첫 해 매출액 1천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 5,40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4,400억 원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강화됐죠. 그런데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을 위해 마을회가 공익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에까지 억대의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주민들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6개 학급의 학생 수 100여 명인 농촌의 한 초등학교.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9년 학생 수가 급감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마을 소유로 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지었습니다. 자녀를 마을 학교에 보내는 이주민 등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구당 임대료는 1년에 500만 원, 한 해 4천만 원을 마을회가 받아 학교 살리기 사업 등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을회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1억 600만 원이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이 종부세가 이 마을이 법인으로 봐서 이 1억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게 은행에 대출 받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반납해서 하든지 해서. 또 다른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 초 준공된 마을학교 살리기 공동주택에 종합부동산세 1억 300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제주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마을회가 소유한 공동주택은 17곳.
건물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마을은 세율 2.2%가 적용됐지만 법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마을의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된 겁니다. 실제 이 일은 이제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이제 마을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올해 제주 지역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1,400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과세 대상자도 40% 늘어난 7,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닌 마을 공익 목적의 부동산까지 예외 없이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농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마저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이런 종부세 논란은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별다른 수익이 없는 비영리 법인인 문중 소유의 주택까지도 다주택법인으로 분류돼 막대한 세금을 떠안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MBC 경남 서창우 기자입니다. 낡고 허름한 단독주택 4채가 자리 잡고 있는 함안의 한 마을. 80대 어르신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주택들의 땅 주인은 한 문중입니다. 집을 못 지어가지고 집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그럼 땅을 빌려줄 테니까 집은 지가 살아라. 이들은 문중 관리비 차원에서 거주자에게 매년 15만 원 정도를 받았고 이 돈으로 7만 원 안팎의 재산세를 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900만 원에 가까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이 문중에 부과된 겁니다. 900만 원씩 내라고 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데에서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이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 이 문중은 지난 8년 전 한 집안의 세금 등의 부담을 몰지 않으려고 비영리 법인으로 등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올해 정부가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높이면서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된 겁니다. 이 집에 다 개인적으로 지금 사람이 자기들이 집을 지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양을 하려고 해도 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전문가들은 문중의 경우 정부가 관리해왔던 비영리 법인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세금이 부과된 걸로 보인다며 현황 파악과 함께 관련된 기준과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유교적인 그런 문화 이걸 고려할 때 감안해줄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조세피 수단으로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기준, 규칙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잘 지키는지만 감독을 해야 돼요. 종부세를 내는 법인은 6만 2천 곳.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제주시 중앙 사거리에 지난 1983년 지하상가가 들어선 이후 철거된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지하상가 상인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이어져 왔었죠. 38년 만에 횡단보도와 승강기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개통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동문시장과 탑동, 관덕정을 연결하는 원도심 가운데 위치한 중앙 사거리. 38년 만에 새 횡단보도가 설치됐습니다. 지하도 상가로 내려가는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 12개와 엘리베이터 4대도 설치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고령자, 유모차를 탄 유아를 동반한 시민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인들은 깔끔해진 거리와 편리함에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원도심이 확 바뀐 모습만큼이나 이제 고객이 넘쳐나고 이로 인해 경기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투입된 사업비는 46억 원, 공사 지연 등 건축비 상승으로 당초 예산 29억보다 60% 늘었습니다.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는 지난 1983년 지하상가 조성과 함께 철거된 이후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지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지하도 상가 이용객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하 상점과 상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상에 점포를 가진 상인이나 주민들은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며 요구하는 등 갈등은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보행자들은 길을 건너려면 지하도로 연결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주시 동문시장 입구까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제주시가 지하도 출입구에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제한했고 지하 상점과 상인들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3월 공사가 시작됐고 제주시는 완공과 함께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2022년 새해는 원도심 상점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차게 출발합시다. 38년 만에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제주시 중앙사거리. 원도심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2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수행기관으로 주식회사 도하 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항공소음과 조류, 숨골 등 반려사유 4개 분야에 대해 보완 가능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과업기간은 최소 7개월로 예정됐습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62억 원 삭감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허범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상을 충격적으로 넘어서는 결과라며 필수적인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은 재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명환 도의원은 제주도가 예산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제주시 구자읍 세화항 동쪽 100m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10톤급 제주 연안 복합어선 A호가 바위와 충돌해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동원해 승선원 6명을 구조한 뒤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A호를 세화항으로 예인했습니다. 제주와 비양도 사이 도항선 운항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상 시위에 나섰던 해녀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일반 교통 방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녀 78살 A씨 등 14명에게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비양도항 입구에서 제2도항선 취항 허가에 반대하며 해상과 육상에서 항구를 점거해 선박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